유튜브에 경매 그만 검색하세요. 권리 분석, 명도, 입찰가 산정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중요한 건 맞는 말인데 이런 조각들만 보고 계시잖아요. 문제는 이런 조각들 때문에 다 하는 것 같지만 시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경매의 큰 틀, 한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알려드리는 경매 공식 11단계 이것만 알게 되면 코끼리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알게 돼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기실 겁니다. 경매는 꿀팁 경매. 경매 투자의 가장 첫 번째 준비물은 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와 경매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바로 자금 조달의 속도와 확실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반 매매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눌 수 있고 상호 협의하에 잔금일을 조금 조율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유연성은 있는데 하지만 경매는 완전 다릅니다. 낙찰을 받게 되면 법원에서 지정한 매각 대금 납부 기간이 주어지고 이 기간은 보통 한 달 남짓입니다. 잔금을 내지 못하면 입찰 보증금은 그대로 몰수됩니다. 따라서 내가 실제로 동원할 수 있는 현금 자산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막연히 대출받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금을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자금이 준비된다면 이제부터는 물건을 살펴보는 단계인데요. 처음부터 좋은 물건을 찾아보고 애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 단계의 목표는 경매 시장 자체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대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 기본이고 전국의 모든 경매 물건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유료 경매 사이트를 이용하면 더 정제되고 보기 편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것은 특정 물건의 세부 정보라기보다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입니다.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 어떤 종류의 부동산이 주로 나오는지, 감정가는 어느 정도로 측정되는지, 몇 번 유찰되어 어느 금액대에 낙찰되는지 꾸준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많은 경매 물건들 속에 나에게 맞는 물건을 찾아내려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나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물건이 최고의 물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투자의 목적입니다. 내가 직접 거주할 실거주 목적인지, 매달 월세 수익을 얻기 위한 임대 수익 목적인지, 혹은 저렴하게 사서 단기에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단타, 단기 매도의 목적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목적에 따라 아파트를 찾아야 할지, 오피스텔, 빌라를 찾아야 할지가 달라집니다. 둘째, 나의 자금 상황입니다. 1단계에 파악한 내 종잣돈과 대출 가능 금액을 합쳐 총 투자 가능 금액을 확정하고 그 금액 내에서 검색 범위를 좁혀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나의 성향입니다. 성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보면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직접 수리하거나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다면 비교적 관리가 편한 신축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낡은 집을 엄청 저렴하게 사서 수리하고 가치를 높이는 과정을 흥미를 느낀다면 손이 많이 가더라도 오래된 주택을 저렴하게 낙찰받는 전략도 굉장히 유효합니다. 이렇게 관심 물건의 범위를 좁혔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정인 권리 분석을 잘 해야 됩니다. 권리 분석이란 해당 부동산에 얽혀있는 법적인 권리 관계를 파악한 후 낙찰 후에 내가 추가로 책임져야 할 문제나 금전적인 부담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권리 분석의 핵심 서류는 매각 물건 명세서와 등기부 등본입니다. 여기서 말소기준 권리를 찾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인데요. 말소기준 권리는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 가장 먼저 설정된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를 포함하여 그 이후에 설정된 모든 권리는 낙찰과 함께 소멸되기 때문에 낙찰자가 부담 가질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한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이 이야기는 완전 달라집니다. 이 임차인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전부 인수해야 할 수도 있고, 즉 낙찰 가격 외에 수천만 원, 수억 원의 금액을 떠안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권리 분석은 내 자산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권리 분석을 통해 안전한 물건 혹은 입찰할 물건이라고 판단했다면 입찰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입찰가는 감정가에 따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을 통해 나와야 됩니다. 먼저 해당 부동산의 현재 가치, 즉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변 부동산에 문의하거나 국토부 실거래가를 활용해 최대한 객관적인 시세를 조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낙찰 후에 발생될 추가 비용에 대해서 계산하는 게 또 두 번째로 중요한데요. 여기서는 취득세, 법무사 수수료, 수리가 필요하다면 인테리어 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거주자를 내보낼 때 발생될 수 있는 이사 비용, 명도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이제 조사한 시세 앞에 예상되는 모든 추가 비용을 뺍니다. 그리고 내가 이 투자를 통해 얻고 싶은 최소한의 수익을 또 정해서 뺍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내가 써낼 수 있는 최고 입찰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최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입찰해야만 계획했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조사도 끝나고 입찰가 결정도 했다면 이제는 지정된 날짜에 해당 법원으로 가서 입찰에 참여해야 됩니다. 법원에 가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본인 신분증, 도장, 그리고 입찰 보증금입니다. 입찰 보증금은 대부분의 경우 최저가 매각 가격의 10%이며 재경매의 경우에는 20%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웬만하면 현금이 아닌 은행에서 발행한 한 장의 수표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법원에 도착하면 입찰 서류인 기일 입찰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물론 대법원 사이트 서식에서 기일 입찰표를 다운받아 미리 작성해 가셔도 됩니다. 이제 여기에 사건 번호, 물건 정보, 입찰 가격, 보증 금액, 그리고 본인의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됩니다. 단 하나의 실수라도 있으면 입찰이 무효될 수 있으니 여러 번 확인하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서류 작성이 끝나면 입찰 봉투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과정은 끝나게 됩니다. 개찰 결과 최고가 매수인으로 호명이 되었다. 그렇다면 낙찰에 성공한 겁니다. 낙찰의 기쁨을 충분히 즐기셔도 됩니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잔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경락잔금 대출을 활용합니다. 이 대출은 일반 담보대출보다 한도가 조금 더 나올 수 있으니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미리 여러 금융기관을 통해 해당 대출을 알아보는 게 또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매각 허가 결정이 나고 잔금을 납부하면 그때부터 진짜로 해당 부동산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때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취득세랑 등록세 같은 세금도 내고 등기 절차까지 끝내면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이 올라가고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등기까지 마쳐서 서류상으로 완전히 내 집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는데요. 이 부분을 초보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기존 점유자를 내보내는 절차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점유자와 원만하게 협의하여 이사 날짜와 이사비를 어느 정도 정하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경우 적정한 수준의 이사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잘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한 10% 정도 협의가 원활히 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그건 바로 부동산 인도명령입니다. 만약 점유자가 집을 비우지 않는 경우 인도명령을 근거로 강제 집행을 통해 점유자를 강제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점유자까지 모두 내보내고 집을 온전히 인도받았다면 이제는 부동산의 가치를 높일 차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은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거나 연식이 조금 오래되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집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수리 및 인테리어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요. 이때 미관적인 것보다 기능적인 부분을 먼저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모든 수리까지 마친 부동산은 이제 당신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죠. 이 투자의 최종 목표를 실행하는 단계인데요. 첫 번째 선택지는 임대입니다. 전세를 놓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월세의 경우 매달 고정적인 수입을 통해 대출 이자를 제외하고 추가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바로 매도하는 건데요.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했으므로 현재 시세에 맞춰 부동산을 되팔아 단기간에 투자 차익을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양도소득세인데요. 부동산을 취득한 지 1년 혹은 2년 이내에 단기 매도할 경우 높은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다 방법이 있죠. 매매 사업자를 활용하면 훨씬 소득세가 낮춰집니다. 경매는 꿀팁 경매. 오늘 경매 시작부터 끝까지 초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11단계를 큰 틀에서 한번 살펴봤어요. 결국 경매는 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준비와 순서 과정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단계에 있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면 반드시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습니다. 댓글로 나에게 가장 어려울 것 같은 혹은 가장 어려운 해당 단계가 있으면 뭔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 부분만 제가 자세하게 영상을 또 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낙찰 기원하겠습니다. 끝!